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안채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코인 상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금융위 측에서 이 보도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 입장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한 매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금융당국 내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금융위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기업이 상장을 위해 증권을 모집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처럼 코인 상장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자율적으로 맡기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제 오후께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인 상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금융위 측은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금융위에서 이제 반박 보도 자료를 낼 때 전혀 사실무근이다. 내지는 사실무근이다. 사실과 다르다. 여러 가지 톤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관련한 내용인데요. 윤곽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시는 우선 내년 말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반기에 거래소 지주회사, 하반기에 시장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내년 지주회사와 자회사, 시장관리기구 등 총 7개 법인을 설립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진용을 갖출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거래, 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거래 대상을 증권형,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이원화한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공성과 거부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만 투자하고 거래소 설립 후 5년 내로 민간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 부산시는 오는 19일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게 목표다. 수도권에 집중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독점을 해소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이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산시가 이번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한 거래소로 시장 질서를 주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해당 사업 초기에 부산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와 협업해서 선물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국내 거래소는 포함시키지 않은 계획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선물 거래소라는 특성상 국내 법안과 협조가 필수적인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5대 거래소들도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거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산시 비용을 투입해서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거래소 설립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바이낸스 관련한 뉴스인데요.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고 미국 정부에 의해서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을까요? 네, 바로 자금 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검찰이 최근 자금 세탁 및 자산 회수과 국가 디지털 자산 집행팀 등 3개 팀이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를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주체들은 지난 2018년부터 돈 세탁과 불법 송금 혐의로 바이낸스 측을 수사해 왔다고 합니다. 네, 최근 FTX 사태 등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악재가 연달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규제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빠르게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미국 법무부 검사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아직 기소 여부 등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6명의 연방검사 중 일부는 이미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창펑자오에게 형사 고발을 제기하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검사들은 더 많은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창펑자오와 바이낸스 측에 언제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자금 세탁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혐의인데요. 나온 보도에 대해서 바이낸스 측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우선 바이낸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낸스의 글로벌 정보조사 책임자는 바이낸스가 지난해 11월 이후 4만 7천 건 이상의 법 집행에 응했다고 말했는데요. 규제 당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모든 디지털 자산 관련 회사를 전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낸스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500% 이상 늘렸으며 이 팀은 전체 금융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낸스는 또 트위터를 통해 로이터가 또 틀렸다. 로이터는 우리의 컴플라이언스 팀을 공격하고 있다. 이 팀은 디지털 자산을 더욱 안전하도록 만들었으며 우리는 이 팀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낸스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재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이낸스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의혹이 일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디지털 자산 지갑 주소에 대한 세부 정보와 고객들의 코인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낸스는 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준비금 증명 보고서는 우리가 보관 중인 고객들의 모든 자산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고객 자산을 1대1로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투자자들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글러스 카마이클 뉴욕 바르크 대학 회계학 교수는 이 보고서가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단지 회사 자산이 담보로 블록체인에 존재하며 바이낸스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낸스가 발표한 준비금 보고서는 글로벌 회계법인인 마자스 남아프리카 회사가 작성한 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마자스가 바이낸스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으며 재무상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결론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좀 바이낸스가 재무 보고서를 밝혔지만 그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보고서 내용에 대한 다른 또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바이낸스 측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고객 자산을 1대1로 커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고객 자산 대비 101%의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바이낸스의 부채와 자산은 각각 약 59만 개의 비트코인과 약 58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부채가 자산보다 약 3% 정도 더 많다는 겁니다. 이는 바이낸스 주장과 달리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이 1대1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부채는 2억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3,2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네, 자, FTX 사태도 얼마 전에 바로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낸스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바이낸스와 관련된 문제까지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 중 일부는 바이낸스에서 자산을 뺐다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SNS 사이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이낸스의 보유량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관련 이슈가 나온 뒤 바이낸스 거래소의 자금이 빠른 속도로 출금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파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FTX 사태의 중심 인물이었던 샘 뱅크먼 프리드 관련한 소식인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체포가 된 건가요? 네, 바하마 검찰은 샘 뱅크먼 프리드를 체포하면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안을 두고 한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성명을 통해 바하마 당국은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이 제출한 기소장을 근거로 샘 뱅크먼 프리드를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머물고 있던 바하마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럼 이제 본국인 미국으로 다시 송환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바하마 법무장관은 미국이 샘 뱅크먼의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하마 총리도 바하마와 미국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했을 수 있는 FTX 관련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샘 뱅크먼 프리드의 미국 송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바하마는 미국의 수사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지속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초 CNBC는 샘 뱅크먼이 현지 시간 13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FTX 붕괴 원인에 관한 청문회에서 원격으로 증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체포로 증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FTX의 전 CEO잖아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체포를 두고 지금 현재 이제 FTX의 CEO를 맡고 있는 존 레이 3세의 증언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FTX의 새 CEO에 선임이 돼서 FTX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존 레이는 오는 13일 미 하원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존 레이는 이 답변서에서 FTX의 붕괴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고 세련되지 않은 소수의 손에 기업 통제가 집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험이 없는 소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와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였던 캐롤라인 앨리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존 레이 CEO는 그동안 나의 경력에서 재무제표와 내부 통제,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이런 기업 통제의 완전한 실패를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FTX 자산은 섞여 있고 내부 통제는 부족했다며 이는 용인될 수 없는 경영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TX의 고객 자산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과 뒤엉켜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고객 자금은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마진 거래에 사용됐고 이는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바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죠. 유죄 시에는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체포 소식이 들어왔네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갈지 추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